인사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9월 첫 거래일 상승세로 마감하긴 했는데 건설 지출이 약 4년 내 최고, ISM 제조업 지수가 약 2년 내 최고인 것을 감안해 볼 때 급등은 아니었던 것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15,000선을 장 초반 회복하는 듯 했는데 0.1%밖에 오르지 않았던 이유, 시리아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코스피도 또 앞서 단기간에 급등한 영향도 있고요. 오늘 약간 조정을 받습니다. 1920선대 허용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겨우겨우 반등하고 있지만 개인의 나홀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에는 외국인들 현물 매도가 오래간만에 보입니다. 잠시 후에 수급 분석도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일단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1,100원대 회복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잠시 후에 선물시장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했다가 반등 주고 있는데 황금 라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현재 수급 상황 살펴볼까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정승현 과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한 1조 8천억 정도 8일간 샀던 외국인이 약간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이 거래소를 사네요.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외국인이 또 선물은 현물과 달리 사는데 수급 동향부터 분석 부탁드려요. 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9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팔고 있지는 않고요. 190억 정도 소폭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선물에서 1200계약 넘는 매수, 계속적으로 외국인은 상방 포지션을 파생 포지션에서는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이 일본의 지진 얘기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잠깐 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일단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오늘 또 삼성전자가 한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기전자에서 소폭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운송장비, 소폭이나마 현대차 기아차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은 운송장비 업종도 역시 매도 위주로 포지션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 그리고 운송장비,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 그런 업종들 위주로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이 많은 폭은 아니지만 어제 매수 강도를 높였다가 오늘은 현물을 좀 덜 사고 선물을 많이 사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외국인, 기관, 개인 순서로 주요 수급 주체들의 속내 한 줄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사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을 사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시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지수대에 현재 와 있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930, 40대의 매물대가 어느 정도 두껍게 산세에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매수 강도가 좀 강하게 들어와야지만 1950포인트까지 상승 랠리를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지수대까지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일단 섹터가 또 섹터 위주로 만약에 매수 플레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최근에 조정받았던 전기전자 위주로, 전기전자나 그리고 자동차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율의 영향,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여기서 더 사기에는 여러 가지 해외발, 또 각종 주말에는 고용지표 발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지수대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의 행보가 결정이 돼야 기관도 좀 따라가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음 주에 있는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주말에 있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 이 문제까지 어느 정도 적절하게 확인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기관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이 어떤 식으로 선물은 사고 있지만 현 선물 사실 동시 순매수를 해줘야지만 어느 정도 지수의 상승 탄력이 담보가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기관 입장에서는 외국인의 좀 눈치를 보는 뭐 그런 지금 현재 국면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전차군단 위주의 어떤 매수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경기 민감주,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의 강도 자체는 높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또 가격적으로 부담되는 사항까지 경기 민감주가 올라왔기 때문에 바닥 대비 따진다면 사실 20-30% 정도 지금 한 두 달 상간 이 사이에 올라온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의 입장에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어떤 선호도 상당히 높죠. 트로이카주라 해서 최근에 또 증권주까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국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어느 정도 시장에 그 조정을 받았던 전차 군단 위주의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금 코스피는 1930선을 일단 회복을 하면서 낙폭을 더 줄였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사실 오늘 코스피가 쉬고 있고 코스닥이 그렇다고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변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고용지표도 있고. 그러면 좀 틈을 봐서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혹시 오늘 삼성중공업이 또 4만 원을 찍고 GS건설도 벌써 5고를 연속 오르고 있네요. 네. 일단 현재 지수 때 사실 박스권 상단에 대한 매물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는 국면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땐 주말까지는 아마 그 박스권 상단에 대한 매물벽 확인하는 과정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추가적인 그 상승 여력이 외국인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경기 민감주에 대한 그 시장의 흐름 상당히 우호적이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제 장 끝나고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 수주 소식들 1,000억 원이 넘는 수주 얘기가 들리면서 14만 원이 넘는 긍정적인 흐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중공업도 정고점을 넘어서려는 움직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일단 수주 모멘텀에 대한 그 조선주에 대한 수주 모멘텀의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경기 민감주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결국 경기 민감주가 됐든 전체적으로 지수 영향은 결국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수 강도,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매수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추가 상승에 대한 키는 외국인이 들고 있다. 결국 외국인의 어떤 매수 플레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결국 사실 지금 오늘 수요일이 되겠는데, 사실 목요일, 금요일까지 어느 정도 그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 이 고용 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실업률이 7.4에서 그 어느 정도 또 실업률이 시장에 기대하는 만큼 나와주느냐, 이 부분이 확인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외국인은 적극적인 매수,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는 일단 숨고르기 장세가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한 부담,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은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형국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일단 이번 주는 어느 정도 그 숨고르기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적극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늘리는 것보다 일단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경기 민감주가 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정고점을 넘어서고 박스권을 돌파하고 고점을 갱신하는 이런 모습은 결국 주식에 대한
원칙에 있어서는 이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맞겠지만 일단 각종 이벤트들 산재되어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쫓아가는 매수보다는 일단 숨고르기 그리고 적절한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매수 한번 해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시장을 보시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만기 이후에 매수를 해보자 경기민감주 그런 얘기세요? 최소한 고용지표는 보고 하자라는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고용지표를 1차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 날까지 아마 영향이 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결국 지금 현재 그 구축이 되어 있는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 상방 포지션이 만기 전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그 포지션의 변화 이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매수 차익 잔고의 어느 정도 부담 그리고 그 부분이 다음 주 정도에 매수 차익 물량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다음 주 초반 정도 그런 초반에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 그 정도의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정도에서 1900 초반 아니면 1900이 일시적으로 깨지는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플레이를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명확하게 매수 시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정수경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선물시장 팁 들어봐야 될 텐데요. 역시 주쌤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파락 이후에 지금 빠르게 만회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선물 많이 사네요. 기관도 같이 사는 국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도 황금 라인 잡아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출발과 함께 상당히 모두가 다 이제 조정입니다. 또다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먼저 말씀드려 전 아직 조정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을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상단은 이미 일단은 가주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오늘부터 신호탄이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 지난 2거래일의 모습 쪽에서의 일부 징후들이 기술적으로는 다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월요일과 화요일날 거래대금과 거래량 자체를 놓고 본다면 그것이 고점이다라고 논할 수가 없는 위치라는 거겠죠. 그리고 미국이 휴장을 했다가 올라왔다고 해서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해도 수급이 아무리 부재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급속하게 내려올 이유는 없습니다. 그 명분을 어디서 잡아내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레포트 또는 아침 전략 시황 모두 다 하방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오래간만에 제가 한 달에 매매를 많이 하면 시초 매매를 3번에서 5번 정도밖에 못하는데 워낙 시장을 정확하게 읽어내려고 하면 수급이 들어오구나 체크를 하다 보는데요. 그 부분에서 오늘은 정확하게 시초 출발과 함께 매도 시그널은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는 그 부분은 워낙 여론이 심하기 때문에 관망하자 대신 밑에서 매수 잡고 올라오자 남들이 오히려 시장의 추세로 매도로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역발성으로 공포 매수를 잡자라는 의견으로 계속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기준에서도 그러면 대략 눈치를 좀 채우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자, 시장은요, 개파락 이후에 실망 매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드라이브 자체를 건 것은 개인들 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개인들만이 매도가 출발이 되었고, 기관계 쪽에서 소폭 매도가 출발이 되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최근에 이 개인들의 플레이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개인들이 종가상의 콜옵션을 어마어마하게 오래간만에 넘겼고 그 부분을 모두 다 매도로 받아준 주체는 외국인이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개인들은 역시나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매도를 풀어낼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인 매수를 잡는 것처럼 오늘 속도론이 개인들이 빨랐기 때문에 보였는데 저도 거기서 조금 속임 페이크를 하나를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관만세가 오히려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겠고요. 그에 따른 매수세, 그 다음에 이 투신 쪽의 매수세와 금융투자 쪽의 매수세가 좀 동반해서 들어온다는 거, 이게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개인 수급에 의한 변동성이 주범이 되었고
옵션 쪽에서 보시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보실 겁니다. 자, 출발과 함께 개인들의 콜옵션이 매우 확대가 될 때 시장은 오히려 풀어주었고, 단가 작업이 된 개인들의 콜옵션 가격들이 크로스가 나오면서 청산 쪽으로 빠르게 나올 때 풋옵션 쪽의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옵션 쪽에서 반대로 잡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개인들의 포지션이 무지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옵션이 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프리미엄이라는 값과 시간 가치를 놓고 보면 내재 가치에서는 급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 가치를 놓고 보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프로그램 쪽으로 보면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죠. 외국인들이 땡겨주고 있는데요, 주쌤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요, 조금씩 제가 노출 안 시켜드리려다가 최근에 또 이게 또 틀리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정확하게 오늘 명확히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시장은 베이시스 놀이 중입니다. 결국 시장의 딥 백워데이션 상태, 마이너스 1점대가 넘어가야지만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바스켓 비어있는 걸 세게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일 베이시스 자체가 어제 고가를 만들고 잽싸게 내려놨던 베이시스를 그대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비차익 쪽에서 초반부에 내려오는 척하다가 바로 들어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에 살짝 내려놓았었지만 바로 들어 올리는 형국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겠고요. 그렇다면 이 들어 올릴 때의 속도를 놓고 보면 역시 기관들의 베이시스 놀이가 출발되고 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은 주도했던 주체가 외국인에서 기관 쪽으로 일부 바뀔 수 있고, 이건 도깨비, 아직까지 완벽히 주도 주체로 소나기에 잡고 있는 주체는 아직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서는 베이시스 놀이뿐이지 시장의 영향력이 현물 쪽에서 크지 않는 것뿐이고, 선물 쪽에서는 영향력이 조금씩은 커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대응 전략으로 좀 놓고 보는데 딱 이것만 기억하겠습니다. 오늘장 외국인과 투신이 매수가 확산되면 우린 공포 매수만 하자. 황금 라인을 올라오면 무조건 매수로 보자. 또한 황금 라인에서 벗어난 저 밑에서 여기는 좀 싸다란 매력이 있으면 공격적으로 매수 잡자. 자신의 능력치만큼 수익을 챙겨보자는 뜻이겠고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 반드시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이건요, 시장을 여기서부터 완전 위로 폭등을 내보내기 위해서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번 동시만기 때도 그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하방이 내려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는 자리가 1910자리, 1900자리입니다. 과연 정말 거기가 바닥일지 저도 물음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자리를 과연 줄까라고 싶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자리가 있는데 거길 과연 고점으로 찍어줄까요? 저라면 메이저라면 오버슈팅 겁니다. 그 부분을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을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10분 봉으로 오니까 어때요? 창백한 뚱땡이, 못난이 뚱땡이, 참 못난애 하나 나왔죠? 제대로 된 놈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오래간만에 어마어마한 거 하나 나왔어요, 시초에. 그러고 나 쏟아지는데, 자, 지금 이 부분에서 공포 매수를 잡았고, 우리는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시그널 자체적으로는 분명히 하방, 시초에서 하방은 나온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빠르게 이렇게 빠지면 변동성이 커지지만 오늘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어제 오늘보다 더더욱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관점으로 놓고 보면 이제 황금 라인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자, 황금 라인이 하필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께서 251.60이 오늘의 황금 한 라인이 되는데요. 깨지는과 동시에 매도를 일관하는 거고 올라간과 동시에 매수를 일관해서 단타 트레이딩을 보시면서 자신의 능력치만큼 이 정도 범위를 잡으셔도 되고 이 위의 범위를 잡으셔도 된다라는 거겠죠. 이 부분의 밴드들의 변곡까지 모두 다 잡으시려면 지금 변곡 마디들이 다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잡으시면 저를 찾아오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오늘 저가 밑에 어디서 공포로 하나 사실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장 다이렉트로 못 풀어집니다. 부러져 봤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단 현물 쪽은 조금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특히 중소형주 미리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추석 지나고 중소형제 아마 도깨비 어마어마한 거 나올 겁니다. 그 전까지 얘네들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주포들도 쉴 템포들 남으니까 너무 코스닥도 지금 집중하지 마시고 한 땀 한 땀 분할로만 가시면 추석 지나고 드랍을 걸릴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은 추석 때까지 전날까지는 쉴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이 동시만기 걸렸죠. 그것 때문에 지금 포지션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포지션 싸움 제대로 못 붙었고요. 대신 그 부분 속에서 제가 만기 결제지수가 한쪽으로 업이 됐다라고 했죠. 결제지수 2개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요. 확정치가 나오게 되면 도저히 여론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신다면 오픈시켜드리겠다고 약속드리고 오늘 저는 물러갑니다. 자, 오늘의 황금라인 251.60, 위로는 매수, 밑으로는 매도로 잡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기 결제지수가 궁금하신 분들, 또 바뀐 변곡 라인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검색창에 샘플러스 치시면 우리 김도영 멘토님의 온라인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쌤 김도영 멘토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30까지 올라오다가 다시 좀 20선대 후반으로 낙폭이 벌어지곤 있지만 그래도 장 초반보다 낙폭을 많이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업앤다운 특징주 정리한 것 공유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르는 종목, 오늘 금값이 4거래일 만에 시리아 리스크로 반등하자 금값 관련된 종목이 모두 올라오고 있는데 심지어 석유 유통주까지 들썩이는 상황, 고려안이 이제 33만원대 안착을 시도합니다. 인포피아 혈당 측정기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정부의 바이오 헬스케어 육성책에 대한 기대감 있습니다만 현재 상승폭 모두 반납하고 부합권 정도만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GS콘설이 정부의 828 정부의 건설 활성화 대책도 나왔지만요. 벌써 수급이 좋아지면서 5개월째 오르고 있거든요. 121선도 이미 아주 넉넉하게 뚫어놓았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세 종목 보실 텐데 오늘 삼성생명 아침부터 이슈를 뿌렸죠. CJ제일제당에서 삼성생명 주식 300만 주 처분에 따른 블록딜 우려 때문에 한 4% 정도 급락해서요. 10만 원대 위협하고 있고요. 오늘 개파락을 동반했습니다. 네페스는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서 지난주 금요일쯤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3분기도 별로일 것이다. 실적 둔화 우려 속에 오늘 추가로 밀리고 있습니다. 티모 E&M은요. 얼마 전 소송 패소로 경영권도 빼앗겼었는데 돌파구로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 것을 놓고도 말이 많지만 오늘 30억 정도 유증 3자 배정 공시가 나면서 추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업종목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희승 차장 만나러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으로 나가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려아연의 주가가 오늘 또 들썩이는데요. 금값의 반등세가 포착됐다면서요. 네, 금값이 어제 1.14% 오르면서 온스당 1,400불이 좀 넘어섰습니다. 일단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해주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 당분간은 이런 흐름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단순히 어떤 금값이 바로미터라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게 그 금값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생산하는 그 품목이 뭐 아연, 동, 은, 금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비철금속까지 두루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은 가격은 어제 3.9%의 엄청난 급등이 또 나왔죠. 그래서 지금 금 가격의 어떤 상승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은 외에도 뭐 이제 구리라던가 주석, 동 이런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원자재 시장에서 상승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고려아연이 오늘 좀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약세 전환하면서 뭐 한 1% 정도 상승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급 보면은 외국인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당분간 이런 추세들은 좀 이어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예전에 제가 아마 고려아연을 한 30만 원 언더에서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적당한 시점에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양적완화 축소, 즉 이제 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양적완화 축소가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달러 강세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그 주식 쪽의 어떤 에쿼티 쪽의 매력보다는 원자재 시장 쪽으로 자금이 추가적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고려아연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포피아인데요. 사실 뭐 인포피아가 올해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게 뭐 갤럭시에다가 이제 혈당 측정기 키트를 적용을 한다. 그리고 아이폰 쪽에도 적용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뭐 시장에서 지금 뭐 그 혈당 측정기 쓰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볼 때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예, 결국은 뭐 사실 말뿐인 게 돼버린 거고요. 그거에 대한 실망감으로 2만원대였던 주가가 약 15,000원까지 25% 이상, 30% 정도의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거고, 자, 혈당 측정기는 좀, 이제 잊어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토탈 헬스케어 전문 회사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회사고요. 지금 뭐 베트남의 어떤 뭐 병원, 전체적인 어떤 병원 진단 키트의 수출뿐만 아니라 지금 혈당 측정기 외에도 이제 심혈관계 질환까지도 이제 그 헬스케어 쪽에 모바일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홈 헬스케어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상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정부에서 또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오 이런 쪽으로 해서는 그 창조경제 정책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 산업 같은 경우에는 메가 트렌드로 계속해서 초장기적으로 상당히 좋겠다. 예, 초장기적으로 해서 뭐 초장기 보유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가능하고, 지금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은 좀 형성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단기 반등 노리고서는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한번 매수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GS건설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이 뭐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이제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모기지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 판매가 상당히 양호하고 견조하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중동발 수주가 나오고 있다는 점, 예전 같은 그런 덤핑 수주 안 한다는 점인데요. 사실 뭐 다 차치하고, 그거는 이제 한 모멘텀일 뿐이고, 예, 가장 큰, 이 상승의 그 재료는 역시나 뭐 납폭과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납폭과대 하나로 모든 게 다 정리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관 쪽,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까지도 어제 48,000주 큰 폭의 또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 네, 그동안에 사실 그 GS건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배신감을 뭐 당했을 텐데요. 뭐 어닝 쇼크도 그랬고, 뭐 덤핑 수주, 사실 뭐 주주들을 좀 기만하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납폭과대에 따른 그 수급이 받쳐주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점은 일단은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 다만 한 42,0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매물대, 그때 이제 개파락했던 그 매물대, 거기가 좀 텅 비어 있는데, 그거를 갭을 잘 메우면서 올라가줬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한 4만원대에서 5만원대까지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수급 체크 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지금 최근에 4일 정도, 5일이네요. 양봉이 계속해서 좀 나왔다는 점은 단기 부담이 좀 있는 만큼 오늘 지금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약 35,000원 깨졌을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그리고 약간 전략을 바꾸셨던 고려아연은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네, 기술적으로 좀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이제 그 원자재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흐름은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느냐 내지는 뭐 원자재 시장이 아니라 뭐 신흥국 시장으로 바로 그냥 턴해가지고 국제 자금이 들어가느냐인데, 사실 그 원자재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한 머니가 들어갔다가 사실 빠질 때도 굉장히 핫하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은 그 금값이 꺾이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좀 꺾이는 시점, 뭐 시리아 사태 때문에 뭐 국제유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지금 경기 회복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시리아가 전체 그 산유 생산량의 0.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따졌을 때 뭐 이라크 전쟁 났을 때는 뭐 더 뭐 국제 유가가 더 급등해야 되고 원자재 시장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일단 1차적으로 지금 그 저항으로 보이는 게 한 34만 원대 중반, 한 34만 6천 원에서 5천 원,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정고점 부근이 되겠네요. 정고점이라면은 5일 전이네요. 5일 전에 34만 2천 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좀 비중을 줄여보시는 전략, 그리고 35만 원 넘고 이제 뚫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재차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싶고요. 40만 원대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38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 전체 상장 물량의 17% 정도, 약 390만 주, 400만 주 정도가 그쪽 그 단가의 매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뭐 맥스로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한 38만 원 정도까지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어차피 뭐 34만 원 정도에서 살짝 정리하는 게 어떨까. 초기에 이제 장초 내주셨던 의견과 크게 일단 단기 플레이 가격은 다르지 않은 걸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업특징주 분석 최승 차장님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음 주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이슈 종목 삼성생명 얘기부터 풀어가 볼 텐데요.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성생명 장 마감 이후 공시 떴더라고요. 지금 삼성생명이 이제 CJ제일제당하고 지분 매각 관련 이슈를 놓고 사이에 껴있는데 오늘 삼성생명이 10만 원을 위협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삼성생명이 CJ제일제당 지분 매각 소식에 하락폭 늘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CJ제일제당이 삼성생명 주식 300만 주, 이제 금액으로는 3,048억 원 정도로 이제 시간 내 대량 매매 통해서 매각한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대량 매물 출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물량 압박으로 주가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CJ제일제당의 이제 이런 블록딜 우려로 인해서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지금 삼성생명 매도 주문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지분의 처분 예정일이 이제 오는 6일이라서 그때까지는 주가에 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만 원 하회 가능성 충분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삼성생명 자체로만 보면은 VIP 시장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경쟁력 갖고 있고 시장 지배력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공모가 11만 원 선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돌파할 만한 그런 모멘텀은 굉장히 좀 시장에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매물 압박까지 받게 되면서 6일까지 10만 원 하회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신규 접근은 좀 추가 조정 이후에 접근하시는 편이 10만 원 언더에서 하시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운 종목은 네페스인데요. 네페스가 이제 실적 둔화 우려의 약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상반기에 네페스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아무래도 터치 패널 쪽이었을 텐데 이번에는 이제 네페스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이 3분기에도 좀 적자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이면서 지금 투자 심리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우선 터치 패널 출하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수익적인 부분에서 수요 개선이 지연됨에 따라가지고 3분기에도 전체적인 연결 기준으로도 네페스 영업 적자가 지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페스 주가 수준이나 실적 봤을 때는 주가 자체로 밸류에이션 매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52주 최저가 신규 경신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좀 신규 접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운 종목은 티모 E&M인데요. 운영자금 30억 원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장중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새로 발행되는 주식 수는 이제 275만 2,293주, 발행가액은 1,090원인데요. 이 신주가 지금 다음 달 15일 날 상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수량으로 인해 이제 주가 희석 효과로 인해서 주가에 추가 하락 가능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 전에도 경영권 양도계약 해지로 인해 가지고 주가 등락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신규 M&A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주가 이슈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M&A 기대에 대한 불확실한 이벤트보다는 좀 약간 단기 신규 접근 역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페스, 티모, E&M 모두 신규 접근 자제. 삼성생명은 굳이 사고 싶다면 10만 원 이하에서 접근하자라고 하셨죠. 김혜란 연구원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현해차에 빨간불이 보입니다만 삼성전자가 추가로 1%가량 밀립니다. 낙폭을 줄였지만 낙폭 줄인 것도 좀 제한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조언 주셨던 것 종합해봤습니다. 먼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외국인들이 현물을 지금 한 9거래일 만에 매도하고 있지만 선물 쪽에서 2,000계약 육박하는 매수세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하셨고요.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사자, 매수 스탠스는 유지가 될 거다 하셨습니다. 이두코 대표님과 이명식 전문가님은 나란히 코스피 201선에 위치한 1940선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명식 전문가님은 종목 가운데서도 201선을 뚫어놓은 예를 들어 LG전자라든가 만두 같은 종목이 좋아 보인다라고 하셨고요.
있고요. 유창희 대표님도 역시 김동섭 이사님처럼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정승현 과장님은 1900 30-40포인트 박스권 상단에 와 있는데 아무래도 지수상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서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 전까지는 이런 흐름 이어지겠고 다음 주 동시만기 앞두고 다음 주 한 초반 정도에 경기 민감주 공략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또 한 분의 전문가 연결해서 전문가끼리의 공감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감 정도부터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우선은 4번에 유스탁의 창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외국인 선물 수급 확인이 우선 가장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의 의견도 저는 틀리지는 않고 좀 공감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도로 이제 스탠스를 바꾼 것을 개인분들은 그냥 당장 왜 다시 팔지 걱정하실 수 있는데 외국인들 선물을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와 우리 대리님만의 전략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외국인들의 그런 선물 수급의 방향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전에 좀 베이시스가 좀 차이가 났던 부분이 좀 있던 게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베이시스가 차이가 났던 부분이 선물 쪽에서 오는 그 매도 부분을 좀 매도로 좀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선물 쪽에서 매도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겠지만 지금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에는 한 11억 정도 비차일 거래가 한 73억 정도 오전장에 좀 빠져나간 거 지금 현재까지 빠져나가면서 순매도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선물 쪽에서 선물 쪽에서 수급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크게 폭은 좀 크진 않으니까 너무 큰 우려는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00포인트를 우선 안착하는 그런 부분은 우선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매수로 좀 들어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선물을 사니까 조금은 괜찮은 수급이다라는 얘기셨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다들 경기 민감주를 사든 뭔가 주식을 매입하는 시기를 조금 미루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아예 현금 비중을 크게 늘리고 주식 비중을 줄이고 이런 개념보다도 천천히 대응하시는 전략이 가장 좀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우선 굳이 어떤 산업재의 어떤 종목들을 산다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을 계속적으로 종목별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이 시총 대형주도 산업재 종목들을 사서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걸 발빠르게 같이 따라가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최근에 종목별로 수급이 가장 괜찮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켜서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이 괜찮고 좀 반등 구간이 있는 나노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스 같은 경우는 블루필터를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블루필터가 고마진 제품 쪽으로 인문을 좀 알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2, 3, 4월 달에 나노스의 주가를 크게 올렸던 부분이고 하지만 6월부터 유상증자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주가 떨어지고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기간이 수급이 괜찮으면서 다시 반등 여력을 크게 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좀 가격을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늦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4,15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플러스 10%로 대응을 해서 15,600원의 목표가 손절가 13,000원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주 나노스 오늘장 관심주로 제시하셨습니다. 유중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성훈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장이 열렸대요. 사년 중국시장 개장 분위기부터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8월 제조업지수에 이어서 서비스업 지수까지 호조세를 보였던 중국이 어제 1%가량 오르면서 2120까지 가는 걸 봤는데 오늘 아침 개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간망세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일 상승세에 따른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꾸준히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2100선 위에 돌파한 이후에 계속적인 강세장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글로벌 증시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상해 종합주가지수 또한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는 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2125.11포인트의 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0.11%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간망세 속에서의 매수에는 소폭이나마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8월 신규 대출은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의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8월 은행 신규 대출 규모가 약 7,800억 위안으로 당초 시장 예상치였던 7천억 위안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월 비제조업 지수 53.9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0.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안정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큰 영향은 없는 모습인데요. 지금 9월달에 PMI 또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무디스에서는 중국의 지방 부채는 아직까지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지방 정부 부채에 따른 불안감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중국 증시는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2100선 위에서의 강한 움직임 보이고는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 해봤고요. 계속해서 차트민주 소개해 주실 김선윤 대표님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김민의 차트민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주고 있나요? 코스피랑 코스닥이 바로 또 방금 코스닥이 또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약간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지수가 또 한번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시는지요? 자, 코스피가 지금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영향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S4랑 그리고 아이폰 5가 나왔을 때 시장의 인기는 그닥 좋진 않았습니다.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종목에 영향이 없었는데 이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감이 좀 남아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조금 아무래도 환율 영향도 약간 좀 있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영향을 좀 받았었고 어제장에서도 오늘장에서도 그 영향이 좀 있나요? 큰 폭의 상승은 못 보여주고 오히려 하락폭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흐름을 본다면요. 지금 당분간에 이 다음 주에 있을 그 동시 만기 우려감이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 그렇다면은 코스피가 신흥시장보다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지만서도 약간의 단기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9월 중순 정도까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악재 상황이 조금 많습니다. 절대 이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바로 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조금 더 밀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손절 처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넘어갔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정리하고 나가는 게 투자에도 도움이 되고요. 갈아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손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과 KMW가요, 어제 조금 급락을 했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MS의 노키아 인수권 때문일까요? 약간 그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KMW 같은 경우에도 큰 문제 상황은 없었는데 좀 주가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파트론과 KMW 실적이 워낙에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무방은 합니다. 하지만 이 방송에서는 차트를 딱 보고서 손절가 이탈할 시에는 빠르게 처리하고 나가기 때문에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캠트로닉스, BH 다시 조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죠. 걱정 마시고서 홀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두 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은요 갈 때가 됐어요. 조금 이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정도의 바닥권. 자, 그리고 또 한 종목은요, 애플 주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실리콘옥스도 잘 가는데 나라고 못 갈 거 있냐 해서 지금 갈 준비를 다시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SM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SM. 왜 제가 SM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자, 여러분 조금 엔터주 굉장히 요즘에 심하게 소외받았습니다. YG 엔터 더불어서 SM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완전 8월 시작부터 해서 지금 거의 8월 말까지 쫙 밀렸다가 다시 거의 8월 말부터 시작해서 다시 서서히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SM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차트상의 모습을 말씀드려보자면요, 확실한 바닥을 확인한 반등의 모습입니다. 조금 약간 그 W자 패턴 자체를 그려주는 모습이 일봉상으로 좀 보이고 있는 게 눈에 보이네요.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바닥을 제가 확인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바닥 정확하게 2번 찍고요, 반등을 줍니다. 보통 이렇게 크게 W자 패턴을 그려주면서 종목이 움직일 경우에는요, 거의 뭐 한 달 만에 또 바닥을 다시 찍었는데, 반등을 줄 경우에는 어디까지 가능하냐면요, 바로 그 전 고점 라인 정도까지는 보통은 반등을 줍니다. 이 라인 지금 38,000원 라인인데요, 충분하게 가격 메리트 발생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뉴스 기사로 간혹 나와주고 있는 것이 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네, 그게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서 조금 대응을 하시면 어떨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아까 뭐 실리콘웍스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인터플렉스입니다. 자, 인터플렉스 오늘 2% 이상, 네, 잘 가주네요. 자, 인터플렉스를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요, 이 바닥권에서 박스권, 이 바닥 박스권을 뚫고 이제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가 보인단 말이죠. 이 흐름이 꺾이지 않고 다시 갈 것 같아요. 또 하나 조금 어찌 보면은 SM과 비슷한 좀 큰 W자 패턴을 좀 그려주고 모습인데, 주가 흐름이 지금 실리콘웍스가 대장주로서, 애플 부품주로서 잘 갔습니다. 하지만 인터플렉스도 네, 애플향 부품이 점차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자, 바닥권 라인 차트를 볼게요. 바닥권 라인부터 해서 주가 흐름이 지금 벌써 몇 번을 바닥을 찍었습니까? 3월달 찍었고요, 6월달 찍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역시나 8월달 바닥을 찍습니다. 항상 이 바닥권 라인 좀 더 크게 볼까요? 이 바닥권 라인을 찍고 난 이후에 반등을 줄 때마다 항상 도달했던 라인이 얼마였냐면요, 45,000원 라인이었어요. 그렇죠. 눈으로 확인이 되십니다. 45,000원 정도까지는 항상 한번 터치한 이후에 다시 3만원대 밑으로 35,000원, 37,000원 정도까지 회귀를 했거든요. 이걸 마찬가지로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면은 다시 반등을 준다면은 이 라인 정도, 44,000원 정도 라인 정도, 못 가더라도 120일선 라인인 42,000원 정도 라인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형적인 그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도가 오늘부터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서 역시나 이 종목도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실리콘웍스 혹시 주가 기억하시나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실리콘웍스의 주가 흐름입니다. 네, 정말 잘 가고 있죠? 바닥 확인하고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도 이와 같은 흐름을 조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을 추천드릴까 하냐면요, 오늘 뭐 다 좋아요. 실적도 하반기 기대가 다 되는 종목들인데요, 저는 그래도 좀 더 바닥 확인을 좀 많이 했던 SM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SM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룹들 굉장히 좀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하반기 때 갑자기 너무너무 좋아졌고, 또 하나 최근에 조금 인피니트인가요? 조금 같이 이제 SM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 가능성과 더불어서 엑소가 맞나요? 엑소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잘 나갈 줄 몰랐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꾸준하게 정말 주가 흐르는 다시 한번 바닥권 라인부터 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 높다 판단이 되고 있고, 못 먹더라도 한 3% 정도, 현재가 33,600원인데요. 자, 33,600원까지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 정도 잡고, 그 다음 라인 한 38,000원 정도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SM 말씀을 드려봤고요. 차트가 좀 바닥권에 상승하는 모습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윤의 차트 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 코스닥은 수급이 오늘까지 꼬이고 개인의 나홀로 사자만 보이더니 하락 전환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그래도 반락 안 한 것이 다행이다 싶었는데 오늘
사흘 만에 반락하고 맙니다. 오늘 삼성전자 흐름 잘 보셔야겠네요.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